월요일. 국민 아빠차죠? 신형 산타페가 국내를 제외하고 판매를 빠르게 시작한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미국? No,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현대자동차 디올 뉴 산타페가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신형 산타페는 3분기 시작과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최초 현지 판매 가격은 530만 루블, 하나로 약 7,796만 원이었지만 최근 들어 하나로 약 1억 원에서 1억 600만 원까지 높아졌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죠. 특히 이번 산타페 러시아 판매는 미국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신형 산타페의 북미 시장 출시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지 딜러사를 통해 병행 수입된 물량이 풀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판매 담당 딜러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내 대규모 딜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아빌론 홀딩이 병행 수입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 대부분 신형 산타페 병행 수입 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차가 종전 이후 재진입할 것을 고려하면 고객의 수요를 재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죠. 지난 2018년 4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산타페, 박시한 외관의 긴 휠베이스, 현대차의 엠블럼을 재해석한 헤드라이트, 그리고 직선적인 차량 디자인까지 독특하면서 웅장한 이미지를 뽐내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국내와 러시아 및 북미 시장에서의 향후 입지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시경제 전문가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러시아는 사실 미소 냉전 시기에는 교역이 어려웠죠. 근데 이제 1992년부터 이제 교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냉전이 끝난 직후에 2019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223억 달러 정도의 무역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10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수출 대 수입의 비율이 수출이 1, 수입이 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에 비해서는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다. 한 2%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교역량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중요한 시장인 건 사실이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것도 역시 분명합니다. 러시아와 한국 수교가 30년이 되면서 또한 서베이 같은 것을 했는데 세계 19나라 중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좋게 평가한 나라가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2019년 이 데이터긴 한데 한국에 대해서 긍정으로 평가한 이미지가 94.8% 엄청 좋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역시 삼성입니다. 2019년 최고 20대 브랜드라면은 삼성이 거의 18.5%,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LG 역시 한 9위 정도 차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 인기가 많고요. 스마트폰 경우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많이 팔리고 삼성이나 LG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가정제품 많이 팔고요. 안방기 같은 경우 보일러 같은 데도 많이 팔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쟁 이전에는 시내에서 많이 관측됐을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로드샵도 많고 마요네즈, 초코파이 이런 등등 생활품에 역시 러시아에 한국 사람이 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제조업, 유통업, 호텔 이런 데 선제적인 투자를 맞으면서 비교적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 출품의 비교 우위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향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이 러시아를 뺄 수 없는 것은 러시아 시장의 잠재력, 결국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아무래도 러시아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제품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한국의 역할, 이런 것이 기대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이 많지만 러시아 역시 재건을 일부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관여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개입할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시장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상호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진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리고 한국이 기존에 진출했던 터전을 뺏기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